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진양군 회장께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죠. 자신감의 원천이 어딘지를 봐야 됩니다. 자신감의 원천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자, 이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죠. 핵심적인 부분을 읽고 시야를 넓혀야지 이 전체적인 그림이 보입니다. 그래야지 이런저런 흔들림에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HIB의 이 상황은 아주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9월달 일단 뭐 주가 상황을 보더라도 9월달이면 HIB가 정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만한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있죠. 자, 면역 병용 옵션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가난 부분에서. 자, 그런데 국내 언론에서는, 그러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죠. 국내 언론에서는 남의 떡을 크게 보는 그런 시야가 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이건 어째 보면은 당연하다. 항상 남의 떡이 커 보이죠. 남의 떡이 커 보이는데, 자, 일단은 이제 그 빅팜들, 일단은 성공을 한번 한 그런 글로벌 빅팜들이 개발을 하면은 왠지 그거는 그쪽은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지금 HIB는 아직까지 성공을 해낸 적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뭐 또 안 되겠지, 요런 시각을 좀 가지고 있다, 요런 느낌이 좀 듭니다. 요런 느낌이 들지만 이제 뭐 결과 보면 되겠죠. 자, 계좌 지속 대상성을 추구하는 기운팀입니다. 회원가입 문의는 문자로 010-228-8135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내용을 좀 보시면, 자, 면역항암제 병용 간암 치료 옵션 추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진출을 노리는 K바이오는 어떠냐. 그래서 오늘 오전에 나왔죠. 이게 프리미엄 페이지에 이미 26일 날 노출이 된 내용인데, 자, 한번 보시면, 자, 간암 치료 시장 진출을 노리는 신규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서 미국 내 허가 신청이 이루어졌다. 여기 이제 BMS 가 주도를 하고 있는 여보의 옵티보 병용요법이죠. 해당 시장에서 사용될 두 번째 면역 병용이 등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 국내에서는 HLB와 GC셀이 순서대로 리보 병용과 면역항 병용과 세포치료제인 이뮨셀 LC를 앞세워서 미국 간암 치료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HIB가 지금 더 빠르죠. 옵티보 여보이보다. 자, 그런데 지금 5월달에 신청을 했는데 보완 서류를 요청을 했습니다. FDA에서.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26일자에 나온 소식이니까 늦어도 10월 내라고 했지만, 최근 나온 소식들, 최신 소식을 보면은 9월 20일 전이라고 못을 딱 박아놨죠. 못을 박아놓은 상황이다. 그러니까 못을 박을 정도면 그만큼 이제 준비가 거의 다 되어 간다. 특별하게 뒤로 시간이 밀릴 이유는 없다. 충분히 그 시간 내로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중간에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10월달에 신청하네 만에 이렇게 될 상황이 사실 생각해보면 없습니다. 지금 데이터 정리하는 속도, 뭐 그리고 언제까지 하고 검토하고 다시 검토하고 미팅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항사하고 뭐 HLB 쪽하고 통화해보고 서류 크로스체크하고 뭐 이런 거겠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갑자기 누가 막 검토하다가 중요한 사람이 뭐 아팠다. 그러면 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런 일이 없다 그러면 크게 문제될 건 없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9월 20일 내로 신청할 가능성이 아주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못을 박았기 때문에. 자, 23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미국에서 여보엽티보 간암 환자 1차 치료 시장을 목전에 앞두고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해당 병용요법이 승인되면 22년 10월 달에 임핀짐주도 병용에 이어서 두 번째 간암 치료 면역 조합이 나오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BMS하고 일본의 오노공업이 합작해서 개발한 물질이죠. 둘 다 옵티보이보이. 면역검은 수용체 중 하나인 CTLA 포크제 계열의 여보이는 2011년도에 승인되었다.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승인이 된 그런 약물이죠. PD-1 계열의 옵티보는 올해 승인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승인을 받은 그런 약물들이다 보니까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겠지 뭐. 지금 이런 글로벌 빅팜들이 진행을 하는 약물이고 뭐 검증된 약물이 하니까 허가 나겠지.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인식이 생기는 건 어찌 보면 뭐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죠. 데이터를 보고 판단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자, BMS 주도하에 여보이와 옵티보 병용요법의 임상 3상에서 해당 요법 투약군의 객관적 반응률 36%, 표준 요법인 넥사바 렌비마 대비해서 많이 높죠. 13%인데 ORR이 36%다. 자, ORR이 높다. ORR이 아주 중요한 지표는 아닙니다. 이 간암 항암제에서는 가장 첫 번째, 두 번째는 거의 대부분의 1차, 2차 지표를 OS, PFS로 보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ORR을 앞세우고 있죠. ORR을 내세우고 있다. 일단은 지금 OS는 괜찮죠, 얘가. 그런데 PFS에서 유의성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면역의 약점이 PFS에서는 유의성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 그만큼 효과가 PFS적인 부분에서는 효과가 거의 없다라는 뜻이죠. 유의성이 확보가 되지 않았으니까. 자,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ORR이 좀 좋다. 요거 가지고 지금 이 기사를 내고 있죠. 그래서 7월 달에 EMA에서 이달 20일 FDA에도 여보의 옵티보 병용요법의 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절차가 개시가 됐다. 4월 달에 4월 이전에 이제 결론이 나올 예정인데, 지금 이 HB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클래스 2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3월 전에 허가가 나게 됩니다. 무조건 더 먼저 결과가 나오게 돼 있다. 얘들보다. 그게 리보캄넬이죠. 지금은 디센트리 아바스틴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면역항암제나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와 면역항암제 등의 약물 조합으로 간암 치료 효능을 입증하려는 시도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쉽진 않죠. 그래서 이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효능과 관련한 허가 결론 전망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번 여보의 옵티보 병용요법에 대한 결론도 긍정적으로 날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뭐 보시면 HB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HB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자, 이걸 한번 보시면 CRL 부분은 이미 FDA하고 미팅을 통해서 자료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피드백을 받았죠. 그리고 다시 준비되면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이번에 이제 CRL을 받은 부분을 보면은 효능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피드백 받은 게 없죠. FDA가 피드백을 준 부분은 캄넬주맙의 생산 현장, 제조 시설 이런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 큰 부분이 아닙니다. 그걸로 허가를 최종적으로 허가가 안 났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데이터. 제조 공정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로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팅을 통해서 치명적인 문제 없어. 데이터 지금 제출한 거 CRL 요구한 거 제출한 재료 가지고 충분하니까 추가로 자료 준비하지 말고 이제 첨부해 가지고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23.8개월로 데이터를 수정해서 다시 올리죠. 뭔가 잘못되어서 진행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왕 이렇게 된 거 22.1보다 결과가 나오는 시간이 좀 벌었죠.
어찌 보면 밀리면서,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23.8개월로 진입을 하게 되는 상황이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데이터로 봐야 되면, 데이터로 본다 그러면 FDA가 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 옵티보 여보이는 뭐 2011년도에 허가를 받았고, 그리고 작년에 허가를 받았고, 이런 약물들이 하고 있고, 글로벌 빅팜이 아주 이름 있는 빅팜이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될 거야. 근데 리보캄넬은 우리나라 뭐 HLB하고 중국 항서제약에서 캄넬주마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뭐 되겠어? 뭐 시야를도 하던데, 요런 지금 느낌이 좀 강합니다. 저 내용을 보면. 자, 그런데 이 데이터를 하나하나 비교해서 이렇게 기사를 냈다 그러면, 이 비교를 했을 때 얘가 허가가 날 겁니까? 얘가 허가가 날 것 같습니까? 둘 중에 하나 고르시오.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익명으로 투표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름도 딱 가립니다. 이렇게 가려버리고, 몰라, 이게 어떤 데이터인지, 어떤 약물에 대한 데이터인지 모르겠어. 그러고 이제 데이터를 쭉 나열을 하고, OS 23.7대 23.8, HR 21%대 38%, PFS 유의성 확보에 실패했다. 오히려 더 낫죠. 대조원이 9.2 나왔으니까 유의성 확보에 실패, 그리고 5.6개월 유의성 확보 성공. ORR이 36%, 25.4%, DCR 78.3%. 얘는 이제 HIV 거고, 완전간에 3명 나왔다. 사망자 12명, 4%, 대조군이 1%, 3명. 여기에 나온 게 옵티보 여보이다. 면역 관련 부작용이 있더라. 부작용 부분은 전문의에서 집중 케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이쪽은 부작용이 3, 4등급 부작용이 80.5%가 나왔는데, 대부분이 고혈압 부분, 손발 이렇게 저림, 뭐 홍조, 뭐 이런 수준이죠. 자, 이런 수준이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부작용 부분도 80.5라고 하지만 대부분 이제 고혈압하고 홍조, 뭐 이런 손발점,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인데, 얘는 면역 관련 부작용, 면역력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면역력이 어떻게 잘못되면은 몸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아주 심각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전문의에서의 집중 케어가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딱 놓고 비교를 한다면, 자, FDA가 어떤 데이터의 약물을 허가를 해주겠습니까? 이렇게 한다면 얘를 선택할, 여기에 표가 갈 게 과연 있을까라는 거죠. 그래도 얘는 ORR 하나 줬네. 이거 말고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지금 맞죠? 그러니까 이 진영호 회장의 이 자신감이 데이터에서 나오는 거다. 이 자신감의 원천이. 그리고 지금 가장 이 내부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죠. CRL을 받는 경우들은 많습니다. 글로벌 빅판들도 다 봤죠. 근데 CRL을 받은 부분이 제조 공정 문제인데, 이건 제조 공정 문제도 아니고 제조 퍼실리티 문제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뭐 문제라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계속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죠. 제조 공정 문제도 아니고 제조 퍼실리티 문제인데, 이제 데이터는 충분해. 전후 사진 보니까 잘했네. 더 이상 자료 필요 없고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놓고 본다면 옵티보 여보이는 리보캄넬의 상대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좋은 게 이거 ORR 딱 하나 좋죠. 내세울 수 있는 게. 그 외에는 전부 다 별로입니다. 별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시장에 들어갔을 때도 얘를 쓰겠습니까? 사망자 4%, 어휴, 내가 4%에 들어가면 어이구야 끔찍하다.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부작용도 면역 관련 부작용,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허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시장에 들어갔을 때
선택받을 가능성이 리복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